자, 트레이딩 차트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선이 있죠?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해 보이는 선 하나로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마음속으로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시장을 이기는 간단한 공식 딱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이 대체 뭘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정해진 기간 동안의 주가를 싹 다 더해서 평균을 낸 값이에요. 우리 학창 시절에 시험 보고 나서 평균 점수 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평균 점수들을 매일매일 찍어서 쭉 선으로 이으면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막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주가의 잔물결은 싹 걸러주고 지금 큰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보여주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6단계에 걸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엔 아주 달콤한 신호로 시작했다가 냉혹한 현실을 만나고 그럼 프로들은 이건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어떤 투자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동평균선에 열광하는 걸까요? 바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때문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시장을 이기는 간단한 공식처럼 보이거든요. 아주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전략은요, 진짜 너무 간단합니다. 보통 단기 흐름을 나타내는 5일선이랑 중기 흐름인 21선, 이렇게 두 개를 차트에 띄워요. 그러다가 짧은 5일선이 긴 21선을 치고 위로 확 올라간다? 그럼 골든크로스라고 부르면서 이건 강력한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대로 5일선이 21선 아래로 푹 꺼지면 그건 데드크로스, 즉 매도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어때요? 정말 쉽고 명쾌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돈 버는 공식이라면 왜 우리 모두는 아직 부자가 아닐까요? 이 단순하고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아주 냉혹한 현실. 이제 그걸 마주할 시간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가요. 방금 설명드린 그 간단한 골든크로스 전략을 과거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해본 결과입니다. 네, 맞아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99%. 계좌가 그냥 녹아서 없어진다는 뜻이죠. 완벽해 보였던 이론이 실제 데이터 앞에서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명확한 매매 신호를 주는 게 맞아요. 근데 현실은 달랐던 거죠. 특히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 질질 기어가는 횡보장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걸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가짜 신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쓸데없는 거래 비용이랑 자잘한 손절매 때문에 계좌가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럼 프로들은 이동평균선 이고 아예 안 쓰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쓰는 방법이 다른 거죠. 단기적으로 언제 살까, 언제 팔까 타이밍을 잡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시장 전체의 거대한 숲을 보는 거죠. 즉,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큰 추세를 걸러내는 일종의 마스터 필터로 쓰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의 진짜 힘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70년 동안 다우지수가 이 200일선 위에 있을 때만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무려 7배나 높았다고 해요. 더 극적인 예시가 바로 1987년 블랙먼데이 대폭락 사건입니다. 그때 만약 200일선이 깨졌을 때 시장에서 빠져나왔다면 그 끔찍한 폭락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사고 파는 신호가 아니라 시장의 거대한 위험을 알려주는 생존 나침반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그런데 큰 추세를 보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프로들은 시장의 성격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 성격, 이걸 전문용어로 마켓 레짐이라고 하는데 이 레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도구를 꺼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원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추세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박스권에 갇혀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하는 횡보장입니다. 추세가 확실할 때는 이동평균선을 따라가는 추세 추종 전략이 당연히 잘 먹히겠죠.
하지만 횡보장에서는요? 그럴 땐 볼린저 밴드처럼 위아래 선을 그어주는 지표를 써서 아래쪽 선에 닿으면 사고 위쪽 선에 닿으면 파는 소위 평균 회귀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어떤 지표 하나만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들은 항상 여러 도구를 함께 씁니다. 예를 들어 이동 평균선으로 지금은 상승 추세구나 하고 큰 그림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엔 RSI 같은 지표로 지금 너무 과열된 건 아닐까 하고 온도를 체크하고요. MACD로는 상승하는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나 약해지고 있나 하고 모멘텀을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래량까지 보면서 이 모든 움직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바로 백테스팅. 이건 그냥 누가 이 방법 좋대 하고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전략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백테스팅이 뭐냐면요. 내가 만든 투자 전략을 실제 내 돈을 투입하기 전에 과거 데이터에 넣고 돌려보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거라면 세 가지 엄청난 무기를 얻게 됩니다. 첫째, 안 될 전략은 미리 걸러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고요. 둘째,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는 내 아이디어를 그냥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죠. 그리고 셋째, 그 결과를 보면서 내 전략을 훨씬 더 날카롭게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우리는 드디어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닌 나만의 일관된 투자 철학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오늘 달려온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거친 현명한 트레이더가 내린 결론, 그 최종 철학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추세를 따른다. 하지만 시장이 지루하게 횡보할 때는 평균 회귀 전략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았죠. 이 원칙조차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나만의 전략을 끊임없이 만들고 테스트하고 더 좋게 발전시켜야만 한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동평균선이라는 건요, 미래를 보여주는 마법의 수정구슬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에 대한 나만의 가설을 세우고 그걸 데이터로 검증하는 과학자의 도구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테스트해보고 싶은 여러분만의 전략은 무엇인가요?